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는지, 이 뜨거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더 뜨거워질 수 있는지 이러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내일 드디어 기다리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날입니다. 이를 앞두고 우리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 어떤 부분 주목해 봐야 될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16만 전자 그리고 80만 닉스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할 때 주목해 봐야 될 부분 어떤 걸까요? 실적 발표할 때 주목할 거는 누가 뭐래도 영업이익이 얼마큼 나왔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를 좀 세부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공통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D램과 랜들의 출하량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HBM 같은 경우에 특히 HBM3E에서 HBM4로 전환 여부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파운드리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약간 더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죠.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만 된다라고 본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폭발적인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HBM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안 좋았던 얘기나 이런 부분이 HBM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나와준다고 본다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불신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체크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D램과 랜들의 수익성 비중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고 HBM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아직도 공고한지 거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HBM 시장 점유율을 70% 정도를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지금 분기 최대 실적이 양사 모두 다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번에도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 지금 잇따라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에 맞춰서 주가도 반응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실적을 좀 선반영한 그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주가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내일 만약에 실적 발표에서 이 기대치를 더 상회할 만한 실적과 발표가 있어야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그다음 미래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해서 선방이 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실적 발표 이후로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D램과 랜들의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센서스 대비 평균 단가가 더 높은지 안 높은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HBM3E에서 HBM4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주미 로드맵을 공개해 준다고 본다면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나 AMD의 범용 AI 고객 사양, HBM4 성공급 및 양산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된다고 본다면 조금 더 기대감이 만들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6년도의 전망성, AI 수요의 견고함 이런 부분만 어느 정도만 짚어준다고 봐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6개월 선방향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6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완판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은 충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은 충족시켜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포인트가 엔비디아 향 관련돼서 어떠한 소식을 전해줄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무려 5%가량의 강세 현재 나오면서 84만 원도 터치를 하고 있는데요. HBM4 부분에 3분의 2가량 그러니까 70%가량을 엔비디아가 갖고 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결국에는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의 독주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기존에 HBM을 만들면은 거의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쪽 어떻게 보면 GPU 회사 쪽으로 집중된 수급 쏠림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로벌적으로 이제는 탈 엔비디아 현상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구글의 TPU나 이런 부분 제품까지도 나오면서 HBM 수요가 기존의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는 모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메인 벤더
고객사를 엔비디아를 딱 점찍고 그쪽에 좀 집중적으로 하는 모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고객사를 다각화를 넓히면서 HBM 판매 루트를 더욱더 확산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물량을 다 흡수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SK하이닉스의 독주가 예상되냐라고 본다면 그것도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탈 엔비디아 현상이 나오면서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서 HBM이나 이런 수요가 더욱더 늘어난다고 본다면 그것도 무시 못할 수요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기업들에게까지도 조금 이제 시장의 눈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할 때 HBM과 관련해서 물량을 얼마만큼 판매했는지 이런 부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D램, 그러니까 HBM이 지금 쏘아 올린 공이 D램 부분 범용까지 가격 상승이 이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낸드도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표님께서 동의하시는죠? 네. 지금 시장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25년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나 AI 관련돼 가지고는 엔비디아에 집중된 모세가 많이 연출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6년도를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올라간 미국 주식이 뭐냐라고 본다면 대표적으로 뭐 샌디스크나 시게이트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랜드 관련된 기업인데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 기업용 SSD를 전분기 대비 가격을 100%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그 말은 이제는 너무 이거 우리 만드는 물량도 적고 사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랜드의 슈퍼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체감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KB증권 같은 경우에 올해 삼성전자의 랜드 영업이익을 이제는 전년 대비 15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랜드 관련해가지고도 이번 연도 관련해가지고는 복경적인 슈퍼사이클에 돌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샌디스크나 아니면 시게이트나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세가 나온다라고 보면 그 훈풍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까지도 확장되는 모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HBM, GPU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이 되면서 D램 플러스 랜드까지도 확장이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의 분위기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를 본다면 반도체 시장이 올해는 계속 좀 뜨거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올해 말까지도 지속적으로 반도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작년에 얘기를 네. 했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3월 달까지는 가격을 보지 말아라라고 맞아요. 했어요. 네. 왜냐하면 가격을 보면 팔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었는데 정말 급등하는 모세가 연출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D램, 슈퍼사이클, 뭐 랜드까지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라고 본다면 이건 아직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나 이런 부분을 유출을 해볼 수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객사에서 재고나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된다라고 보면 구매가 줄어드는 첫 번째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우리가 D램과 랜드나 이런 부분, HBM 같은 경우가 없어서 못 사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고객사 재고까지도 늘어난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구매하는 수량이나 이런 부분이 천천히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오는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고객의 서버나 AI 주문의 감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서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감소가 된다고 본다면 D램과 랜드, 그리고 HBM 이런 주문 수량도 감소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메모리 제조사의 어떻게 보면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이 계획이 축소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투자를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까지도 신호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고객사의 재고 증가, 그 다음에 수요가 급감이 되는 모습, 그 다음에 D램의 가격 하락, 그리고 그 다음 수주의 축소 순서로 업황이 꺾이는 신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의 구매가 줄어드는 걸 첫 번째 신호로 해석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언제쯤 신호가 발생하게 될지도 좀 기대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보니까요. 지금 4% 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뭐 며칠 전에는 7% 올랐고요. 예, 이 반도체 소부장들도 그에 맞춰서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HPSP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장비단에 있는 기업들 되게 잘 가는데 종목들 어떤 거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전략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반도체 소부장이 네. 요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고 있어요. 기존에는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이나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나 소부장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그 차이점을 못 느낄 정도로 동반적으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모습가 연출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코스닥 대체 활성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투톱으로 집중된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고 소부장 관련해가지고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들이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코스닥 상위 종목에 있는 리노공업과 원익 IPS,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SNS텍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수급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와주는 모습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에 상장된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에 비해서 어떤 폭발적인 시세나 이런 부분이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수급이 좋으니까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실적 발표 전이나 실적 발표 이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소부장 중에서는 장비 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나 이런 얘기가 실적 발표 이후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초점이나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장비 관련주들이 요즘에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장비 관련주들 그 다음에 어떤 섹터들이 오를 거냐라고 한다면 부품과 소재 쪽으로 약간의 수급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장비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이슈는 뭐냐라고 한다면 기업들의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올 때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 준다고 볼 수가 있고 본격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본다면 소재나 부품 쪽으로 온기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장비 같은 경우에 수주를 받고 나서 차근차근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가 있지만 부품과 소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동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되면 부품과 소재를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장비부터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선정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네. 그냥 반도체 ETF 이러는 거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 ETF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코스피에 집중된 종목보다는 코스닥에 집중된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지금은 코스닥 시통 상위 종목들 위주로 어떻게 보면 수급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원활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계속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랠리나 이런 부분이 계속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익 IPS나 리노공업 그리고 SNS텍 이 세 종목을 약간 더 집중적으로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나 SNS텍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 지분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비 투자 얘기나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이득이나 어떻게 보면 성장이 같이 동반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SNS텍 같은 경우는 EUV 블랭크 마스크나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랑 공동으로 개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 라인에 투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맞물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종목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원익 IPS, SNS텍, 리노공업 이렇게 세 종목을 그래도 반도체 단에서는 좀 눈여겨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맥쿼리에서요. 삼성전자 24만 원 달성 가능하고 하이닉스는 112만 원 터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SK증권에서는 26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해요. 정말 달성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그만큼 26년도에 나오는 영업이익 예상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의 200조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진짜 20만 원을 넘기던 24만 원, 26만 원을 가도 안 이상할 정도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시간에 맞춰서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부분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6년도에 HBM이나 HBM 완판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26년도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7년도까지도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냐 그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은 26년도 연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상승 랠리를 약간 상승 랠리를 어떻게 보면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상반기가 약간 끝나는 무렵부터는 27년도에 대한 얘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키포인트를 봐야 된다. 26년도까지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충족이 가능. 27년도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3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어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유심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와야 어떻게 보면 HBM이나 아니면 AI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유심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진짜 짧게 질문 하나 할게요. 대표님, 내일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9시, 10시에 발표하는데 시장 상방으로 열릴까요? 저는 조금 약간 네. 불안하게 합니다. 네. 왜냐면 항상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약간 네. 세로난 모습도 나오고 했었는데 맞아요. 진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줄까 이런 부분이 조금 근데 만약에 내일장에서 올라가 네. 준다고 본다면 네. 정말 그때부터는 반도체에 관련돼 가지고 의심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반도체 시장 이 올해 내내 잘 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고요. 실적 자체가 놀라울 실적 성장세를 올해 역시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 저희가 또 이 시간 통해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